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 채널을 보니까 조회수가 이전보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주식은 모두가 다 이렇게 돈 벌 수 없는 구조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좋은 거를 나누고 싶어도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요즘에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똑똑해졌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가 만약에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다 매도로 전향을 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는 개인들이 똑똑해지니까 야, 이거는 흔들기일 거야. 야, 버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존버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행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폭이 뭐 차트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막 반등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시장에 물이 차오른 게 한 요 정도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막 이만큼 막 다 겹쳐 있는 거죠. 이 수영장에서 다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좁아 터진 데서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제 지루하게 만들고 폭락 만들고 하면서 지치게 만들고 또 나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뭐 끝까지 남으셔서 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이 주식의 원리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막 끔찍한 이런 하락 때는 어떤 차트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조금이라도 호재가 붙으면 그동안 눌린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이것을 깬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대표적인 게 제주 반도체거든요. 제주 반도체 보시면 진짜 그지같이 밀었죠. 야, 이거 저는 이게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올랐어? 그쵸? 아니, 왜 오른 거야? 이딴 식으로 만들 거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른 것도. 이때 당시에 기억이 나네요. 이제 고점에서 제가 위험하다고 방송을 라이브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께서 아니다, 제주반도체는 10만 원까지 갈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방송 이후부터 주저앉아갖고 이게 다시 10,000원 밑으로 갔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이렇게 미친 듯이 밀어낸 주식 있잖아요. 이렇게 막 추세를 또 정확하게 밀어내는 그지 같은 거. 아무튼 이런 종목이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면 그동안에 하락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해서 매물대가 많이 비어 있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투자 상황에 맞춰진 트렌드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루닛도 이전에 강했던 종목이죠. AI 섹터에서 먼저 튀어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죽일 듯이 민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 터지고 상승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전에 그동안 많이 밀렸던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몰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식 투자의 원리예요. 왜냐면 어쨌든 사이클상 주가가 크게 밀릴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크게 올랐으면 크게 밀릴 때가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위로 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노리면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깊게 눌렸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 뽑으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죠. 전기차 섹터 정말 죽일 듯이 밀렸습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에코프로만 해도 엄청나게 계속 밀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심하게 밀렸잖아요. 여기서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보상 심리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며칠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노려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확률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주 말하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 건 기회를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좀 좋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에서만큼은 기회주의자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락하면 하락할 때 담는 거.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부분, 그런 부분은 꼭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거저 수익 주는 찬스인데 그걸 놓치고 그냥 비건만 해버리면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지금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지금 대외적인 분위기는 좋진 않지만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섹터가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고 수익을 보고 빠지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위기상 좀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한빛 레이저도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그쵸? 이거 엄청나게 밀리니까 이런 보상 심리 같은 걸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깊게 눌리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 절대로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파워로직스 오랜만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때 좀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눌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한번 튀어오르면서 거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거래가 그래도 2천억 정도 들어와줬으니까 거래가 다시 한번 요 정도 튀어오르게 되면 그 뒤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10,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얘가 오를 때 또 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매매 전략을 여러분 잘 갖추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즘에 그 종목들 잘 안 올리거든요. 수급 들어오면 수급 들어왔다고 이렇게 종목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좀 오히려 그 수급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자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어보브 반도체, 이 종목이 호재를 가지면서 오늘 튀어 올랐어요. 이 종목도 예전에 좀 자주 했던 건데, 그쵸? 이름 참 귀엽다고 하면서 좀 자주 급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힘차게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면 이런 관점을 이용해서 단타도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어보브 반도체가 진짜 오랜만에 수급을 주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깊게 눌린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면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수렴된 상황, 그리고 호재가 엄청나게 센 상황, 그리고 수렴은 아닌데 이 종목처럼 너무 깊게 눌려서 이제서야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맥락은 다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당일날 수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깊게 눌렸다가 올라가면 상한가 확률이 높은데 수급이 유지가 되네. 그러면 그 종목을 단타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 상태를 보고 일봉상 너무 많이 밀렸다. 그러면 오늘 좀 크게 갈 수 있겠는데,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YC캔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죠. 제가 말하는 자리는 이런 거예요. 깊게 파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깊게 급등하다가 어느 정도는 더 올라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단타 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이 굉장히 심한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좀 회복세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느 정도 더 오르게 된다. 이런 원리를 한번 이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종목은 언제 많이 나올까요? 시장 장세가 안 좋을 때, 하락장에서 이제 회복장으로 돌아설 때, 이때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복이 됐다가 옆으로 가면서 차트가 이제 보합으로 박스권 만들면서 그때서야 이제 정상적인 차트들이 움직임이 회복이 되는 거겠죠.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보수적으로 해도 괜찮은 자리거든요. 지금 테마는 괜찮긴 하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좀 정상화가 되면서 비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780포인트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닥이 이 불안한 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불안하지 않았던 구간이죠. 여기는 불안하지 않았던 정상적인 가격 구간에서 다시 증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780포인트 밑에서는 정말 너무나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이 많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유형의 차트들이 많이 나온다. 그걸 또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경력과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장도 경험을 해야 여기에 맞춰진 노하우가 또 생기는 거고, 또 저런 시장도 경험을 해야 거기에 맞춰진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승장에만 들어와서 좋은 것만 보다가 안 좋은 거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주식인가 하면서, 이럴 거면 내가 안 들어왔지. 근데 다 그렇게 당하고 이제 시장에다 수익 반납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잊지 마세요. 기회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모르면 기회가 기회인지도 몰라요.
자,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적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상 마칠게요.